광주지방법원장도 향판으로 분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 전 법원장의 경우에는요. 네. 이 제도가 공식 도입되기 이전부터 29년을 광주 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왔습니다. 올해 2월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취임했으니까요. 대표적인 향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판결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됐는지 사건의 개요를 좀 짚어볼까요? 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500억 원 탈세 혐의와 100억 원 횡령 혐의가 적용되면서 기소가 됐는데요. 이 광주지방법원은 2008년 말에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고요. 광주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1년 뒤인 2010년에 허 전 회장이 내야 할 벌금을 절반인 250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게다가 노역의 일당을 500억 원으로 올렸는데요. 50일만 노역을 하면 벌금 250억 원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하루에 5억 원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웬만한 프로스포츠 선수의 연봉을 능가하는 그런 금액인데요. 허 전 회장이 그렇습니다. 허 전 회장의 부친도 30여 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에서 근무한 법관이었기 때문에 인연이 있는 지역 법조계가 너무 관대한 판결을 내린 건 아니야. 이런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고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석연치 않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아파트. 장병우 전 광주지방법원장이 지난 2007년 7월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장 전 법원장은 새 아파트로 옮긴 지 5달 뒤에 이 아파트를 2억 6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산 곳은 HH개발, 대주그룹 계열사입니다. 아파트 시행 업무를 주로 담당한 업체가 개인의 아파트를 구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부동산 업자들의 말입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구입해서 일반 국민한테 매매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부동산 거래랑 좀 적절치 않는 점이. 이 수상한 거래 사실이 드러나자 장 전 법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장 전 법원장은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였으며 거래 상대를 살피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장 전 법원장은 당시 매물로 내놓은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애를 먹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억 원대의 아파트를 팔면서 매매 상대를 몰랐다는 게 사실일까? 매매 의뢰를 하셨다가 집이 잘 안 팔렸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다가 그냥 아는 분이 사기로 했다 해갖고 나한테 매매가 됐으니까. 취재진은 장 전 법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허재호 전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를 5억 원으로 산정한 건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형사1부. 장병우 전 법원장이 당시 형사1부 부장판사로 허재호 회장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그때 광주고법에 근무했던 한 판사에게서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초 배석 판사들은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대로 할 것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배석 판사들이 항소를 기각하자고 했는데 장병호 부장은 아예 깨끗이 봐주자고 해서 결국엔 벌금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것으로 타협한 겁니다. 배석 판사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장병호 재판장이 관대한 처분을 주장하고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이 판사는 당시 장병호 판사가 형사사건을 모두 처리하는 재판부를 맡게 된 배경도 석연치 않다고 증언했습니다. 향판 출신은 형사부에 배치하지 않는 게 기존 관례인데 당시 김관재 광주 고등법원장이 이를 깨고 장병호 판사를 형사부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장병호 판사가 허 전 회장 사건을 담당하도록 이른바 판을 짜줬다는 겁니다. 장 판사가 형사1부장이 된 건 2009년 2월, 광주고법에 허재호 사건이 접수된 건 2009년 1월이니까 바로 직후에 형사1부장이 된 겁니다. 김관재 당시 광주고법원장이 시킨 거예요. 당신이 형사부장을 해라. 왜냐면 이미 그 당시 허재호 전 회장 사건이 접수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맞춘 거지. 그래서 이런 결과에 이른 거예요. 장병우 당시 형사1부장뿐만 아니라 그 윗선에서도 허 전 회장 봐주기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듬해인 2010년 1월 5억 원 일당 노역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은 절반인 254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김관재 당시 고법원장은 변호사 개업을 준비하던 때여서 해당 사건을 잘 모른다면서 관련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화 전 회장 잘 알지도 못하고 상판 중에서도 형사부장 한 사람이 꽤 있었습니다. 그 특정 사건을 위해서 팔을 짜줬다거나 그것은 완전 소설입니다. 봐주기 판결 논란의 당사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장병우 보원장님과 평소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사이인가요? 저하고 전혀 없습니다. 허재호 회장 파기각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당시 기준이 뭐였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허 전 회장에 대한 유착 또는 비호 의혹은 비단 법관들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4년 전 검찰은 허 전 회장의 780억 원 규모의 배임 의혹을 수사하다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뒤늦게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2일 변찬욱 광주지검장은 허 전 회장 측이 벌금만 내면 끝이 아니냐고 말했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전남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 등 지역 기관장들은 허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2007년 11월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 등을 이유로 허 전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광주교도소는 최근 허 전 회장이 출소할 때 개인 차량을 교도소에 출입하게 하는 등 부적절한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봐주기 수사에 대해서 또 봐주기 판결까지 이어지는 또 지역사회에서는 선처를 호소하는 감사에 자신의 고교 동창인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알선했습니다. 자신의 운전기사를 법정관리기업 관리직에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불거지기 전부터 지역 법조계에서 공공연히 입방아에 올랐던 상황이었습니다. 손지성 그 판사님에 대해서는 아마 그 지역에서는 잘 아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제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건 들어갔을 때는 이미 골막 터진 것이고. 선 판사는 결국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지만 자신이 수석부장으로 재직하던 광주지법이 담당한 1심에서는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19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2심은 광주고법이 아닌 서울고법이 맡았고 결국 선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또다시 향판 비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지금 선 판사는 어떤 입장일까?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선 판사는 공식 인터뷰는 거절하면서도 향판의 나쁜 선례로 자신이 언급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역 유지들하고 유착돼가지고 그 사람들 봐줬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그 사람들 책임 추궁하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한테 모략을 당한 사람이고 1,000억 원대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북 남원의 서남대 이홍하 이사장이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보석을 허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부장판사는 이 이사장의 큰 사위와 서울대 선후배이자 연수원 동기. 그래서 보석 허가 배경을 놓고 구설이 일었습니다. 해당 부장판사도 1999년 광주지법으로 발령받은 뒤 이 지역에서만 근무한 지역법관, 향판입니다. 이 이사장의 담당 변호사 역시 향판 출신이었던 것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쉽게 이거죠. 우리 정당력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님들 사건의 결과가 달라져요. 광주 지역의 지역 법관 비율은 27%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시민사회에선 지역 법관제가 법조계의 고질적인 전관 예우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주 모 대학교의 강사 재임용에서 탈락했던 장모 씨. 장 씨는 학교 측이 재임용 심사 기준을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도 심사 기준이 사전 공지가